GTX가 들어오면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개통한 순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차는 달리는데 왜 집값은 멈췄을까요? 같은 GTX인데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끝까지 밝혀드립니다. 2024년 3월 30일 새벽 5시 40분 화성 동탄 한 남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눈이 떠진 겁니다. 강민준 씨, 44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철도공사 협력업체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합니다. 키 178cm에 약간 마른 체형. 아침마다 편의점 커피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GTX-A, 수서 동탄. 드디어 개통하는 날. 강민준 씨는 2019년 전 재산 3억 2천만 원과 주택담보대출 3억 6천만 원을 끌어모아 동탄역 인근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당시 매매 가격 6억 8천만 원. 아내 김연희 씨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저금 다 털어 경기도에 넣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걱정했습니다. 동탄이 어딘데 그 돈을 거기다 넣어. 하지만 강민준 씨는 믿었습니다. GTX만 개통되면 동탄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딱 19분. 19분. 서울 강남에 사는 직장인들도 부러워할 출퇴근 시간입니다. 그 숫자 하나에 그는 5년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값은 올랐습니다. 2020년에 8억. 2021년에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14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5년 만에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강민준 씨는 7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20년치 연봉이 한 채의 아파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 어떻게 이 타이밍에 여기를 샀어요? 강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GTX 믿었죠.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3월 30일 그 아침, 강민준 씨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앱, 단지명, 동호수 검색, 최근 거래 가격, 숫자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준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1억 2천만 원, 14억 5천이 아니었습니다. 22억은커녕 19억도 아니었습니다. 11억 2천만 원. GTX가 개통되는 날 아침, 집값은 3억 3천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강민준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탄역 방향에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 세워진 GTX 출구 안내판이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열차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값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배신한 걸까요? GTX가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그가 무언가를 잘못 이해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회찬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준비한 영상을 여러분 앞에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말하기 불편합니다. GTX 호재 지역에 집을 사서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더 많은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GTX가 개통됐는데 왜 집값이 떨어졌는가? 역세권이 됐는데 왜 우리 아파트만 조용한가? 어떤 곳은 올랐고 어떤 곳은 무너졌는가? 그리고 GTX-B, GTX-C에서 이 패턴이 반복될 것인가? 그 안에서 다음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다음 부동산 결정이 달라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이 채널에서는 뉴스에서 쉽게 다루지 않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 겁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GTX-A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문이나 추측은 없습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총 83km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주요 정차역은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개통 일정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이 첫 개통됐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뒤 2024년 12월 운정 서울역 구간이 추가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 서울역 수서 연결과 삼성역 정차까지의 완전 개통은 2028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이 사건의 핵심 단서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역이 없습니다. GTX-A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핵심, 강남 삼성역. 지금 이 열차는 삼성역을 지나가긴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무정차 통과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공사 문제로 2026년까지는 정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지금 GTX-A를 타면 강남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뒤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동탄역 시범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 2021년 최고 가격. 14억 5천만 원. 개통 이후. 실거래 가격. 10억 6,500만 원에서 11억 초반. 최고 가격 대비. 약 20%에서 26% 하락. 3억에서 4억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이건 일시 조정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동탄역 롯데캐슬을 보겠습니다. 전용 102제곱미터. 2024년 개통 직전 이 아파트 실거래가에 22억 원이 찍혔습니다. 전년 같은 면적이 16억 3천만 원이었으니 불과 1년 만에 6억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22억짜리 계약 이후에 취소됐습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겁니다. 22억을 쓰겠다고 계약 도장까지 찍었던 사람이 막판에 포기한 겁니다. 무언가가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었거나 대출이 막혔거나 미래가 불안해졌거나 결국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19억 8천만 원. 그래도 22억보다 2억 2천이 내려앉은 채로 거래가 됐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로 가면 이야기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 2021년 최고 가격 9억 7천만 원 2025년 현재 6억 8천만 원 30% 가까이 하락. GTX가 개통됐는데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22분이면 갈 수 있게 됐는데 집값은 2억 9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2억 9천만 원. 직장인 평균 연봉을 4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7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할 돈입니다. 또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인근 7개 단지 전체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 2023년 10월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4년 12월 기준 2,739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래량도 처참했습니다. 2023년 10월 40억 원이었던 거래량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화 문의는 늘었는데 막상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GTX가 개통됐습니다. 열차는 달립니다. 교통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오래된 투자 격언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주식판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부동산도 정확히 같은 논리가 작동합니다. GTX의 경우에 맞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계획 발표에 오르고
착공에 한 번 더 오르고 개통에 팔 준비를 한다. 국토연구원의 공식 분석 자료를 보겠습니다. GTX-A 기본계획 발표 이후 GTX역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동탄역 인근 29.2%, 구성역 인근 26.9%, 수서역 인근 11.9% 상승했습니다. 이게 착공도 하기 전 발표만 됐을 때의 상승률입니다. 착공도 하기 전에 3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집값의 미래의 가치가 이미 반영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반영이라고 부릅니다. 선반영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10년 뒤 백화점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근처 가게를 비싸게 사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백화점이 문을 열었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제야 다들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비싸게 샀구나. GTX가 딱 이 구조였습니다. 2015년 GTX 노선이 처음 공식 확정됐을 때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였습니다. 2019년 착공식 집값이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두 번째 파도 2020년, 2021년 전국적 부동산 과열장 속에서 GTX 기대감까지 더해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세 번째 파도 그리고 2024년 3월 30일 실제 개통. 이 시점에는 이미 집값의 10년치, 15년치 기대감이 3 내지 4년 안에 모두 당겨져 반영되었습니다. 미래의 프리미엄을 현재 가격에 이미 다 지불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개통 후에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올랐네. 더 오를 이유가 없잖아. 집값은 기대감을 먹고 삽니다. 기대감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확실해지는 순간 열차가 실제로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기대감은 조용히 소멸합니다. 남는 건 냉정한 현실뿐입니다. 그 현실이 기대만큼 좋지 않으면 집값은 내려갑니다. NH 부동산 전문위원 윤수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호재는 발표 당시 집값에 가장 많이 반영되고 이후 착공과 개통 때 한 번씩 뛸 수 있다. 투자를 고민한다면 주변 인프라 등 집값이 오를 만한 다른 요소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GTX 호재의 집값 반영 시기는 크게 3번입니다. 첫 번째 파도, 노선 발표 확정 시점. 이때 가장 폭발적으로, 가장 빠르게 오릅니다. 두 번째 파도, 착공 시점. 발표가 현실로 바뀌었다는 확인 효과. 한 번 더 오릅니다. 세 번째 파도, 개통 시점. 단, 이미 2번의 파도를 다 탔다면 세 번째 파도는 매수 시그널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GTX-A 동탄과 운정은 정직하게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GTX-A 개통 후 모든 역세권이 다 내려간 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올랐습니다. 어떤 곳은 떨어졌습니다. 어떤 곳은 묘하게 제자리입니다. 같은 노선, 같은 GTX 역세권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저는 이 차이를 3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형 1, 진짜 수혜지. 기대감이 덜 반영된 곳.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을 보겠습니다. GTX-A 착공 직후인 2019년 대비 2022년 4분기 은평구 불광동의 가구당 평균 집값 상승률이 48.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내 GTX 정차역 4곳 중 집값 상승률 1위입니다. 왜 연신내가 1위였을까요? 원래 연신내는 서울 안에 있으면서도 강남 접근성이 약한 교통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있지만 강남까지 가려면 환승을 몇 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GTX가 생기면서 이 약점이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사실. 서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 체력입니다. 거기에 GTX라는 새로운 날개가 달린 겁니다. 유형 2, 반짝 반영 후 조정.
기대감이 과도하게 쌓인 곳. 동탄과 운정.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전체 과열장과 GTX 기대감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미래 프리미엄이 현재 가격 안에 너무 빠르게 압축됐습니다. 10년 뒤에 실현될 가치를 3년 안에 다 당겨 쓴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조정입니다. 유형 3. 반쪽 계통의 함정. 이게 사실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입니다. GTX-A. 지금 상황. 정확히 아십니까? 수서동탄 구간 운행 중.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 중. 그런데 삼성역 없습니다. 열차가 삼성역을 통과하긴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동탄에서 GTX를 타면 삼성역을 그냥 지나쳐서 수서역에 내려야 합니다. 수서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다시 강남 방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GTX-A의 핵심 목적지인 강남 삼성역에 지금 이 열차로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GTX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위. 역까지 접근하는 교통수단 불편 55.3%. 2위. 기존 교통수단이 더 편리하다. 50.6%. 3위. 요금 부담. 30.9%. 즉, GTX역까지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동탄역이 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집에서 동탄역까지 버스 30분을 타야 하는 사람이 굳이 GTX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광역버스 직통을 타거나 아니면 차를 끌고 강남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는 GTX 역세권이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까지 걸어서 18분, 버스도 드문드문 온다면 그 집을 서울 직장인이 사고 싶어 할까요? 이것이 기대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잔인한 간격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만큼 집값이 조용히 내려앉는 겁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닌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GTX 호재 지역에 집을 산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을 썼지만 상황은 실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서연 씨, 파주 운정. 이서연 씨, 35살. IT 회사 UX 디자이너. 서울 종로구 직장. 2022년 1월 이서연 씨는 운정 신도시 아파트를 9억 원에 샀습니다. 신혼집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혁 씨도 동의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TX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0분입니다. 이 가격에 이입지 다시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2024년 12월 운정 서울역 구간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서연 씨는 첫날 GTX를 타봤습니다. 서울역까지 22분. 빠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서연 씨의 직장은 서울역이 아니었습니다. 종로 3가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1호선 타고 2정거장. 그나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준혁 씨의 직장은 강남 테헤랄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 2호선 환승 포함 25분.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2분. 거기에 25분 더. 왕복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출퇴근. 박준혁 씨는 얼마 안 돼 말했습니다. 솔직히 광역버스 탈 때랑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이서연 씨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자기 집 같은 동, 같은 층. 최근 실거래가 6억 9천만 원. 9억에 샀던 집이 2억 1천만 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최병국 씨, 화성 동탄. 최병국 씨, 52살.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운영. 동탄에서 15년째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최병국 씨는 2018년부터 동탄 아파트에 투자해온 베테랑입니다.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님, 저 집 하나 사고 싶은데 파실 생각 없으세요? 제한 가격 13억. 최병국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GTX 개통되면 더 올라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래서 팔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개통 이후 집값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병국 씨는 두 채의 아파트에서 매월 대출 이자와 보유세를 납입하면서 화면 속 실거래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13억에 팔았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이자 내는 날마다 떠오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 중 하나가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입니다. 최병국 씨는 지금 그 말을 매달 되씹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다은 씨 서울 연신내. 정다은 씨 38살 서울시 소속 공무원. 2019년 정다은 씨는 은평구 연신내 인근 아파트를 4억 7천만 원에 샀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연신내? 강남도 아니고 왜 거기 사? 정다은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장이랑 가깝고 조용해서요. 투자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살기 좋아서 산 겁니다. 2025년 현재 정다은 씨 아파트 시세는 8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6년 만에 3억 8천이 올랐습니다. 정다은 씨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GTX 덕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 집이 필요했고 제 상황에 맞는 곳을 골랐을 뿐인데 아이러니합니다. 투자 수익을 계산하고 GTX 기대감만 보고 외곽에 산 사람들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냥 살 집이 필요해서 서울 안에 집을 산 사람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차이 왜 생겼을까요? 이 이야기가 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범인을 특정하겠습니다. GTX 호재와 집값의 관계는 단순한 상승 직선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앞으로 다가올 GTX-B, GTX-C에서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타이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대 선반영 구간, 노선 발표 기본계획 확정,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시점. 이 구간에서 집값이 가장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확실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건 기대감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기대감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GTX가 진짜 생기는 거야? 라는 의심이 진짜 된다는 거야? 로 바뀌는 순간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시점에 진입한 투자자가 가장 큰 수익을 냅니다. 그러나 리스크도 가장 큽니다. 계획이 바뀌거나 사업이 취소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2단계 착공 확인 상승 구간, 착공식 현장 공사 진행 완공 전 구간. 2단계에서는 진짜 되긴 되는구나라는 확인 효과가 시장에 퍼집니다. 기대감이 확신으로 굳어지며 한 번 더 오릅니다. 단, 상승폭은 1단계보다 작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3단계 개통 후 조정 구간.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개통 직전에 드디어 열린다. 는 기대감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개통 버블입니다. 하지만 개통이 현실이 되는 순간 기대감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냉정한 현실 점검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2억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역까지 걸어서 몇 분이지? 이 집값이 실거주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기대보다 낮으면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됩니다. GTX-A 동탄과 운정이 정확히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GTX 호재로 수익을 내려면 기대감이 아직 작을 때 사야 합니다. 기대감이 최고조일 때 팔아야 합니다. 반대로 기대감이 폭발하는 개통 직전이나 직후에 샀다면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것이 GTX-A가 우리에게 보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GTX-A의 교훈을 안고 이제 GTX-B와 GTX-C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GTX-B는 인천대 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성역까지 총 82.8km를 연결합니다. 중간에 부평,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별내, 왕숙을 지납니다.
개통 시 인천대 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지금은 80 내지 95분 걸리는 거리가 30분으로 줄어듭니다.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 내지 75분이 23분으로 단축됩니다. 현재 상황, 재정 구간인 용산에서 상봉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민자 구간도 착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전체 개통 목표는 2030년입니다. GTX-B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청량리, 남양주 일부 단지들이 신고가를 찍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두 번째 파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서울을 제외하면 조정 장세에 돌입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GTX-B 수혜지로 꼽히는 송도 등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GTX 수혜지역 집값이 반등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착공 진행이 확인돼야 한다. 즉, GTX-A에서 배운 교훈이 시장에 이미 학습됐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해진 겁니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85.9km, 14개 정거장입니다. 핵심 경유지는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삼성, 양재, 과천, 인덕원, 수원. 이 노선의 결정적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삼성역 직결입니다. GTX-A는 삼성역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GTX-C는 삼성역에 정차합니다. 강남의 심장부에 직접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GTX-C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혜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불확실성을 품고 있습니다. 2023년 착공식, 2028년 개통 목표. 그런데 지금 현실은 착공 지연, 공사비 증액 분쟁,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 간의 중재 분쟁으로 실착공이 수년간 지연됐습니다. 2026년 4월 드디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가 나오면서 GTX-C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완공 시점이 당초 2028년 목표보다 최소 3년 이상 늦어진 203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TX-C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경기 의정부와 양주. 이미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7월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543가구 모집에 974개 청약 통장 접수. 경쟁률 1.79대 1. 전용 84제곱미터 주요 주택형들이 모두 미달됐습니다. GTX-C 역세권이라고 홍보한 아파트 청약이 미달.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시장은 점점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GTX 역세권이라도 개통이 불확실하고 서울과의 실질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은 차갑게 외면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GTX 역세권 중에서도 집값이 실제로 꾸준하게 의미 있게 오른 곳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GTX-A 개통 전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5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5가지를 외워두시면 앞으로 GTX-B, GTX-C 지역을 평가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GTX 호재의 진짜 가치는 개선의 폭입니다. 원래부터 교통이 좋던 지역은 GTX가 생겨도 추가 개선 효과가 작습니다. 반면 원래 교통이 취약했던 지역은 GTX로 인해 삶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연신내가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서울 아니지만 강남 접근성이 약했습니다. GTX가 그 약점을 메워줬습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은 도보 10분 이내를 의미해야 합니다. 버스를 갈아타야 역에 갈 수 있는 곳, 차를 타고 15분을 가야 역에 닿는 곳은 사실 역세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 광고는 모두 역세권이라고 씁니다. 이 함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수혜를 받는 아파트는 GTX역에서 걸어서 10분, 이상적으로는 5분 이내입니다. GTX 발표 이전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2배, 3배 오른 곳에서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래 가치가 이미 현재 가격 안에 모두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기준.
착공 이전 가격 대비 현재 상승률이 30% 미만이면 아직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GTX역 하나만 생겼다고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역 주변의 상업시설, 업무지구, 학교, 공원이 함께 개발될 때 집값이 오릅니다. 반대로 역은 생겼는데 주변이 여전히 허허벌판이고 아파트 공급만 쏟아지고 있다면 그 지역의 집값은 공급 증가 압력에 눌려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은 GTX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GTX가 더해지면 두 가지 프리미엄이 겹칩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상승 구조입니다. 경기도라면 삼성역 직결 가능성이 있는 노선인지를 봐야 합니다. GTX-C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착공 지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삼성역 직결이라는 핵심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파트입니다. GTX-B, GTX-C에서 앞으로 어떤 지역이 오를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조심해야 하는지 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분석 프레임입니다. 실제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현장 방문, 실거래가 확인, 전문가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청량리는 현재도 GTX-B 1호선, 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북동부의 교통허브입니다. GTX-B가 더해지면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의 접근성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청량리에서 왕십리 인근에는 아직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단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GTX 재개발이라는 복합 호재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미 상승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구역도 있습니다. 단지별로 꼼꼼한 선반영 비율 확인이 필수입니다. GTX B 노선인 남양주 별내다산 지역은 서울 접근성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입니다. 현재 교통이 불편하고 GTX B 개통 시 청량리까지 빠르게 닿을 수 있게 됩니다. 개통 목표 2030년까지 4에서 5년 보유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재정 계획이 전제입니다. 착공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GTX B 노선인 인천 송도는 GTX B의 가장 큰 수혜지로 많이 언급됩니다. 개통 시 서울역까지 30분대, 현재 80 내지 90분 걸리는 거리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조정장 속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단기 투자보다 안전합니다. GTX-C 노선인 정부과천 청사역 인근 지역은 이미 서울 고급 아파트 수준의 집값입니다. GTX-C 호재가 추가 상승을 이끌 여력이 있는지는 개별 단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남 근접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주 상승 요인이며 GTX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GTX-C 노선인 수원역은 1호선, 분당선, GTX-C 향후 노선 연장 가능성까지 겹치는 복합교통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수원 원도심에는 노후화된 지역이 많아 재개발과 GTX가 맞물릴 경우 중장기적 상승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착공 확인 후 단계적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GTX-C 노선인 의정부양주 지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GTX-C 착공 지연으로 개통이 2031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청약 미달이 발생한 지역들입니다. 실착공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GTX와 집값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GTX 하나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드릴 시간입니다. 집값은 5가지 힘이 함께 결정합니다. 첫 번째 힘으로 교통입니다. GTX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오늘 충분히 다뤘습니다. 두 번째 힘으로 공급량입니다. 교통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쏟아지면 집값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동탄 집값 조정의 이면에는 동탄이 신도시 대규모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 생겼지만 집이 너무 많이 공급되는 겁니다. 세 번째 힘으로 학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군은 집값의 연구 엔진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은 교통이 조금 불편해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강남 집값의 상당 부분이 학군에 있다는 건 오랜 진실입니다. 네 번째 힘으로 일자리입니다.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는가, 혹은 일자리가 가까이 있는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서 분당과 성남의 집값이 폭등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통보다 일자리가 더 강한 집값 상승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힘으로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입니다.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곳은 장기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GTX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은 부동산 시장이 가장 열광하는 조합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십시오. GTX 역세권이지만 공급이 넘치고 학군이 약하고 일자리가 없고 재건축도 불가능한 곳. 이런 곳은 GTX가 지나가도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GTX 역세권이면서 공급이 제한적이고 학군이 좋거나 개선되고 있고 일자리가 가깝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GTX는 이런 곳에서 집값 폭발의 도화선이 됩니다. GTX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건 달빛 하나만 보고 밤 산길을 걷는 겁니다. 손전등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발 아래를 보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 봄, 저 기회 찬스도 GTX 수혜지역 투자를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GTX A노선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한 경기 신도시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이 지역, 올해 안에 사지 않으면 2배 오른 뒤에 후회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현장으로 갔습니다. 오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이 지역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저는 커피를 들고 단지 주변을 걸었습니다. 신발이 더러워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약 40분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주변 곳곳에 분양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분양 예정. 앞으로 이 지역에 수천 가구가 더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그 아파트에서 GTX역까지 직접 걸어봤습니다. 빠르게 걸어도 17분이 나왔습니다. 분양 광고에는 역세권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역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 지역의 집값이 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랑이 아닙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 지역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이성을 흐리게 했습니다. 투자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의 말이 아니라 발로 직접 확인한 현실입니다. 현장을 걸어보지 않은 투자자는 반드시 실수합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리고 현장을 걸어보십시오. 그게 전부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반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GTX가 집값에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GTX 호재를 통해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 1은 착공전, 기대감이 작을 때 들어가라입니다. GTX B노선, 지금 착공 단계입니다. 개통까지 아직 4 내지 5년 남았습니다.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에 있는 구간입니다. 실질적 착공이 눈으로 확인되는 시점, 실제로 땅이 파이고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 이 하나의 의미 있는 매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선반영 비율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식 2는 개통 직전이 아닌 개통 후 조정 완료 시점을 노려라입니다. 이게 역발상입니다. GTX-A가 보여준 것처럼 개통 직전에는 버블이 낀 상태입니다. 그 버블이 꺼지고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 다음 이벤트를 앞두고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GTX-A 삼성역 완전 개통 예정 2028년.
이 이벤트를 앞두고 동탄, 운정 지역의 집값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이 역발상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3은 GTX 단독 아닌 복합 호재 지역을 찾아라입니다. GTX 재개발, GTX 학군 개선, GTX 신규 업무지구.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맞물린 지역. 이런 곳은 GTX 개통이 끝난 이후에도 집값 상승 모멘텀이 이어집니다. GTX는 도화선이 되고 나머지 요소들이 연료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GTX-C 수원역 인근 재개발 구역, GTX-B 청량리와 왕십리 인근 재개발 가능 구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 분석이고 반드시 더 깊은 조사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는 소문 말고 공식 문서를 읽어라입니다. GTX 수혜 지역을 판단할 때 진짜 정보 출처는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승인 공문, 착공, 현황 보고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문서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카더라, 중개사에 무조건 오릅니다는 정보가 아닙니다. 소음입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 이것들이 진짜 나침반입니다. 공식 문서를 직접 읽는 투자자와 소문만 듣는 투자자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갈립니다. 유튜브에는 GTX 호재 관련 영상이 수백 개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지역 오릅니다. 이 단지 주목하세요입니다. GTX 투자 실패 이야기를 제대로 진지하게 다루는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GTX 수혜 지역에서 지금 이 순간도 조용한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영끌 투자자들입니다.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과열기, GTX, 호재 지역의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금리가 낮았고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3.5%까지. 대출 이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집값은 내려가고 이자는 올라가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내려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 파주 운정, 화성 동탄, 김포 등지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GTX 수혜 지역 아파트들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 현실을 반영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나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었고 충분한 공부 없이 결정한 결과입니다. 미디어는 GTX 수혜 지역 집값 00% 상승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그 숫자의 기준점은 2021년 최고점이었습니다. 2024년, 2025년 현재의 가격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숫자에는 항상 기준점을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올랐는가? 지금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 있는가? GTX 발표 이후 30% 올랐다는 말은 지금 사면 30% 더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30%가 오른 가격에서 사는 겁니다. 이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탐사의 가장 큰 반전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GTX가 지나가는 모든 지역 중에서 집값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꾸준하게 오른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동탄을 혹은 운정을 상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답은 서울입니다. 서울 안에서 GTX가 지나가는 역,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청량리, 왕십리. 이 역세권들이 GTX 개통 이후에도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했습니다. 왜냐고요?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이 GTX 뒤에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GTX는 사실 경기도를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편입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건 이미 서울 안에 있는 역세권들입니다. 경기도 신도시는 GTX가 생겨도 여전히 서울이 아님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군, 일자리, 편의시설 전반에서
서울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면 서울 내 GTX 역세권은 기존의 서울 프리미엄의 교통 강화라는 새로운 날개가 더해집니다. 두 가지 프리미엄이 겹칩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근본 법칙과 연결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GTX는 그 우상향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GTX 단독만 보고 경기 외곽에 투자하는 것과 서울 내에서 GTX를 추가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전략입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는 비쌉니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GTX 수혜 지역에 투자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공통점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GTX 투자 타이밍 전략을 5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노선 발표 확정 시점입니다. 2단계가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리스크도 가장 큽니다. 사업이 취소되거나 노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석 능력이 있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 가능한 분에게 적합합니다. 2단계. 착공 확인 시점입니다. 진짜 되는구나를 시장이 확인하는 단계. 리스크는 1단계보다 낮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착공 이전 대비 현재 상승률이 30% 이상이면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3단계. 개통 전후 버블 구간입니다. 매수보다 매도를 고려하는 시점. 기대감이 최고조입니다. 개통 이후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개통 이후 조정 구간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4단계. 개통 후 조정 구간입니다. 기대감이 소멸하고 현실이 반영되는 구간. 집값이 내려가거나 횡보합니다. 역발상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지역의 실질적 가치, 인프라, 공급량, 학군, 일자리를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조정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단계. 완전 개통 확정 후 재상승 구간입니다. GTX A 삼성역 완전 개통 예정 2028년 전후.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재진입 검토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 노선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GTX A 4단계에서 개통 후 조정 구간. 삼성역 완전 개통이라는 5단계의 이벤트를 앞두고 주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GTX B 2단계에서 3단계 진입 중. 착공 진행 중. 개통까지 4 내지 5년. 지역별 선반영 비율을 확인 필수입니다. GTX C 1단계에서 2단계 전환 중. 착공 지연 불확실성. 실착공 확인 후 2단계 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GTX 호재 지역에 집을 사서 지금 이 순간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거래가 앱을 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분들, 이자를 낼 때마다 그 숫자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분들,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을까 하고 밤에 혼자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께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그 고통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 정보의 비대칭, 과열된 시대의 분위기가 만들어낸 함정에 빠진 겁니다. 혼자 탓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2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GTX 인프라 자체는 분명히 그 지역의 교통을 개선시킵니다. 당장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10년 뒤, 15년 뒤에는 그 교통 개선 효과가 집값에 반영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5 내지 10년을 버틸 수 있는 재정 체력이 있다면 지금의 손실은 결국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GTX A 삼성역 완전 개통이 2028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열차가 삼성역에 처음 멈추는 날, 동탄에서 강남까지 19분이 현실이 되는 날, 그날의 시장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둘, 이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GTX 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한 분들이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기대감이 극에 달할 때 사지 말라. 그것만으로 이 고통은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투자에서, 다음 기회에서 오늘 배운 것을 꺼내 쓰실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이 다음 배신을 막아줍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고수와 보통 투자자의 차이는 실수의 유무가 아닙니다.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GTX의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 경험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GTX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2기로 확장되는 중입니다. GTX-D 인천공항에서 김포를 거쳐 삼성역, 경기 하남 8단까지, GTX-E 인천공항에서 부천대장, 연신내, 광운대를 거쳐 남양주 덕소까지, GTX-F 남양주 왕숙교산 신도시와 수원, 고양을 연결하는 순환선. 이것들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GTX 2기 노선들이 하나씩 확정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기대감 선반영 사이클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파도, 노선 확정 발표. 이때 진입한 사람이 가장 큰 수익을 냅니다. 두 번째 파도, 착공 확인.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도, 개통 전후. 파는 타이밍이지 사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GTX 단독이 아닌 복합 호재 지역. 서울 내 역세권 우선 검토. 현장을 반드시 걷고 확인. 공식 문서를 읽어라.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결과는 다음 GTX 사이클에서 명확하게 갈릴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영상의 맨 처음 2024년 3월 30일 새벽 가슴이 두근거려 알람도 없이 눈을 떴던 남자 강민준 씨. 동탄역 인근 아파트를 6억 8천만 원에 샀던 그 사람. 실거래가 앱에서 11억 2천만 원을 받던 그 아침의 침묵. 그 이후로 강민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 강민준 씨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대신 국토부 공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실거래가 데이터를 매일 아침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를 읽고 착공 공정률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씨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지금 버티는 게 아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는 거다. 2028년 GTX-A 삼성역이 완전히 개통되는 날, 동탄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9분. 그 열차가 처음으로 삼성역에 멈추는 날, 강민준 씨는 자기 아파트를 내놓을 겁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2021년에 강민준 씨는 시장의 소문을 믿었습니다. 2028년에 강민준 씨는 자신이 직접 읽고 분석한 데이터를 믿을 겁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 차이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민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GTX가 지나가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 교통호재의 선반영의 3단계 사이클. 수혜지역과 소혜지역을 가르는 5가지 차이. 지금 GTX-B와 GTX-C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GTX 기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함께 풀어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 격차 때문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불합리한 손실을 입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게 저는 마음 아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그 격차를 줄이실 수 있도록, 다음번엔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작은 클릭이 이 영상이 GTX 투자를 고민하는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저 혼자선 다가갈 수 없는 곳까지 여러분의 좋아요가 대신 가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이 채널 구독해 주시겠어요? 기회 찬스는 단순히 집값 전망을 이야기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GTX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GTX 비착공 현황 심층 분석, GTX-C 지연의 진짜 원인과 향후 전망,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여겨봐야 할 GTX 2기 노선 지역까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GTX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댓글에 지역 이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별도 영상으로 꼭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찬스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함께해요.